자, 여순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이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들은 왜 여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이들의 눈에 비친 여순은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극사실주의 역사화를 통해 여순을 기록하고 추모하는 박금만 화가. 사명감이 더 크죠. 그래서 작품 통해 가지고 많이 알리려고 그런 게 좀 많이 큽니다. 여순을 주제로 깊이 있는 작품을 이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아픔과 절망, 희망과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글도 있고 확장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고 또 생생한 분들 이야기도 듣고 그걸 또 검증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너무 몰라요. 어떻게든 이렇게 써야겠다. 우리가 몰랐던 여순의 진실을 알리는 예술가들, 그 진지한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계절, 한적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박금만 화가를 만났습니다. 민중미술계에서 촉망받던 화가는 어느 날 작업의 방향을 바꿨는데요. 가족사에 얽힌 비극에 가까이 다가간 날부터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경찰 기록이었는데 장소, 광천 다리 및 총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를 딱 그걸 보는 순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하고 있는 걸 전부 다 멈추고 이거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내가 아니면 유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숨죽이며 살아온 유가족들을 위해 여순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던 박금만 화가. 그는 5년째 지난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참조를 합니다. 칼 마이던스나 이경모 기자의. 그런데 그 사진 안에 들어있는 그 시신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총구멍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버랩 돼가지고 지금도 힘들어요. 잉크가 묻은 사람은 이제 죽어야 할 사람.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렇게 뿌려졌고 혹시 실수로 누군가 뿌려졌더라도 죽어야 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 잉크에 대한 그건 할 수 없고 그 파란 세로 할아버지가 거기에 뿌려진 세로 해서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마 저게 뭐야 하는데 이제 그게 할아버지를 상징하죠. 그게 제 첫 그림이었습니다. 여순의 첫 그림. 부역자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할아버지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빨갱이 자식이란 낙인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버지까지, 그의 가족 사이는 유가족들이 겪었을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되고 나니까 큰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0년 동안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지 마라. 우리 후손이 피해를 받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울었어요.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버선을 한여름에도 신고 다녔는데 며느리까지 몰랐답니다. 그 위험할 때 발을 보니까 발에 거꾸로 매달려서 밧줄에 패였던 자국이 선연하게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여전히 왜곡되고 가려진 여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박금만 화가. 평화롭고 아름답던 삶의 터전이 불타버린 순간들을 그는 앞으로도 화폭에 담아낼 겁니다. 역사를 되밟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현대화해서 여순을 현대화하는 작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 (74년) 전 민간인 학살의 가슴 아픈 현장이었던 순천 농림중학교. 현재 그 자리에 순천대학교 11구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순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하고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여순을 알려왔는데요.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유가족들의 증언을 채록하는 일입니다. 현대문화 강사이자 소설가인 정미경 연구원은 긴 시간 동안 유가족들을 만나왔는데요. 그는 스스로에게 부여한 사명감으로
쉽지 않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체록을 한번 떠나면 그날 하루에 한 3분 정도 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 그때 죽었어. 한 7, 80명 죽었지? 20명 죽었지? 그 총으로 쏴서 바로 죽은 게 이게 아무렇지 않을 일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타이핑할 때 막걸리 한 병을 딱 먹으면 이게 좀 약간 완화가 되더라고요. 더 아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체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낸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여순 11구 증언록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미경 연구원은 유족들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을 소설 속에 담아냈죠. 가정을 지키고 힘든 자식들 끌어안고 이렇게 품고 그런 여성이 2중 3중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 어머니가 가진 어떤 자궁, 품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어떤 생명력 그런 거를 좀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마당 읽어보면 주인공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시지만 여성들의 그 따뜻하고 이렇게 좀 생명력 넘치는 이런 것들도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소설 공마당의 배경이 된 순천의 원도심 금곡동. 작가의 유년 시절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소설 속 주인공 별순이가 살았고 그 고물들을 헤치고 들어가면 별순이 엄마가 살았고 항상 엄마가 아버지한테 닥치는 대로 막 철 이런 걸로 해서 맞고 살고. 작가가 유년을 보낸 공간에 녹여든 서사는 유가족들이 겪어온 고통과 침묵의 시간. 그녀는 특히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해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그 11살 때 여순 사건을 만나서 평생 동안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때 그 겪었던 11살 때 겪었던 그것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그것으로 이제 매를 맞고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모진 세상 살았어. 모진 세상 살았는데 어쩔 거예요. 이렇게 좀 서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잘 살려면 국가에서 협조 좀 하더라고. 마음 아프면서 간절하게 들렸는데 여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공감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 속의 여순과 마주하면 74년 전의 고통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받은 이가 어렵게 내미는 손을 따스하게 맞잡고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치유해 가려는 노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네, 저희 세트 뒤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아까 화면에서 나왔던 박금만 작가의 작품인데요.